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족 사이에 이유 없이 마찰이 잦고 집안에 늘 무거운 공기가 감돈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요. 어쩌면 이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정체된 부정적인 기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법 하나만으로도 집안의 탁한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재물운과 행운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백억 대 자산가들만이 은밀히 사용해왔던 특별한 비법까지 영상 후반에 모두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재물운까지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에너지장과도 같죠. 그런데 이런 소중한 공간에 나쁜 기운이 쌓여 있다면 어떨까요? 불화가 생기고 돈이 빠져나가고 하는 일마다 꼬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혹시 이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현관에 들어설 때 왠지 모르게 답답함을 느끼거나 집안 곳곳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주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소금 단지입니다. 소금 단지는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강력한 풍수 비법으로 집안의 정체된 기운을 정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운과 행운을 불러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금 단지 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소금 단지의 효과를 수십 배 증폭시킬 수 있는 수백억 대 자산가들이 극비리에 사용해온 특별한 비법도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소금 단지가 어떻게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걸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지만 풍수학적으로 소금은 음의 기운을 흡수하고 양의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정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애군을 막고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어 왔죠. 이 소금 단지를 통해 집안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고 맑고 깨끗한 기운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단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도자기, 옹기, 유리 재질의 단지가 좋습니다. 흙으로 빚은 도자기나 옹기는 자연의 기운을 담고 통기성이 좋아 소금의 정화력을 극대화합니다. 유리 단지는 내용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용기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은 인공적인 재료로 풍수적으로 좋은 기운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뚜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 단지는 뚜껑을 닫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금이 주변의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기운과 순환해야 하는데 뚜껑으로 완전히 밀봉하면 그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지가 걱정되실 수 있죠. 이럴 때는 얇은 망사천이나 한지 같은 통기성 좋은 재료로 덮거나 나무 뚜껑을 살짝 얹어두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절대 공기가 통하지 않게 완전히 막지는 마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금입니다. 아무 소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천일염은 햇빛과 바람으로 자연 건조된 굵은 소금으로 미네랄이 풍부하고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정제염은 인위적인 과정을 거쳐 순수함을 잃었기 때문에 풍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굵은 입자의 천일염이야말로 기운 정화의 핵심 재료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소금 단지를 어디에 두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장소마다 목적이 다르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첫인상이자 외부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이곳에 소금 단지를 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흡수하고 좋은 재물운과 행운을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신발장 위나 현관 한쪽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자 습하고 음의 기운이 강한 곳입니다. 풍수적으로 재물 손실과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화장실에 소금 단지를 두면 이러한 음의 기운을 정화하고 물의 기운으로 빠져나가는 재물운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변기 옆이나 구석진 곳에 놓아두세요. 세 번째, 주방입니다. 주방은 불과 물이 함께 있는 곳이라 기운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가족의 건강과 재물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방 싱크대 옆이나 가스레인지와 가까운 곳에 소금 단지를 두어 기운의 균형을 맞추고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지켜보세요. 마지막으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아주 민감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소금 단지를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침실에 강한 정화 기운을 가진 소금을 두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고 기운이 너무 강해져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침실에 두어야 한다면 머리맡이나 발치처럼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곳은 피하고 방의 가장 구석진 곳에 작은 단지를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소금 단지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관리법도 중요하겠죠? 소금은 단지의 70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기운을 흡수하고 순환할 여유 공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1개월에서 3개월 사이가 적당합니다. 소금이 축축해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딱딱하게 굳었다면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이는 소금이 집안의 나쁜 기운을 충분히 흡수했다는 증거이므로 지체 없이 새 소금으로 바꿔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리는 법입니다. 사용한 소금은 절대 재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흡수된 부정적인 기운을 다시 집안으로 들이는 행위가 됩니다. 종이나 비닐봉투에 써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나쁜 기운은 물과 함께 흘러가라고 생각하며 하수구에 흘려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니 강이나 산에 직접 버리는 것은 피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시간입니다. 수백억 대 자산가들이 재물운을 극대화하기 위해 은밀히 사용해온 소금 단지 특별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 단지에 동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동전입니다. 맑고 깨끗한 동전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새로 발행된 빛나는 동전일수록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합니다. 동전은 양의 기운을 상징하며 소금의 기운 정화 능력과 만나 시너지를 발휘하여 재물운을 집안으로 더욱 강력하게 끌어들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준비된 소금 단지 위에 새 동전이나 깨끗한 동전을 홀수개, 즉 3개, 5개, 7개 중 하나를 올려두는 것입니다. 동전의 앞면이 위로 오도록 가지런히 놓아주세요. 이 동전들이 여러분의 재물운을 깨우고 행운을 계속해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소금 단지 비법은 비용이나 노력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우고 재물운과 행운을 불러오는 강력한 풍수 지혜입니다. 핵심은 꾸준한 실천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이 비법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은 어떤 비법을 먼저 시도해볼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